거고, 내신 체제가 이렇게 현재는 1등급에서 9등급이 이렇게 1등급에서 5등급 된다. 그래서 현재 지금 2등급까지가 이제 1등급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인서울대학을 가려고 하면 무조건 1등급을 맞아야 된다. 2등급을 맞게 되면은 네, 가천대에서부터 뭐 안양대까지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냥 너무 많아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 그래서 이를 유지해 주셔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그래서 마지노선은 2다. 그러니까 일반고는 1을 맞아야 되고요. 특목자사고는 2까지는 용인이 되는 거예요. 네, 특목자사고는 2까지가 용인이 되고 특목자사고에서도 3등급, 4등급, 5등급은 답이 없어요. 어제도 운전고에 왔는데 운전고 같은 경우는 막 서울대 20명씩 보내고 그런 학교거든요. 근데 얘가 내신 6등급이에요. 걔는 6등급이면은 이 강남대학교도 걔 불합격이에요. 네. 그렇게 좋은 학교지만 그런 좋은 학교에 막 20명씩 서울대를 보내는 학교인데 그런 학교들은 딱 요 정도까지 어드밴티지 있는 거예요. 3등급 후반까지. 어드밴티지가 있지 뭐 5, 6, 7, 8, 9등급 하나고등학교에서도 가가지고 5등급 맞잖아요. 동국대 간다니까. 실제적으로 동국대를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네, 힘들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을 하실 때 우리 애가 결국은 이거 받을 수 있는데 가는 게 좋은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뱀머리라 그러는데 용 몸통보다는 뱀머리가 머리 대접받는 지금 입시는 그래요.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일반고는 1등급 맞아야 되고 특목자사고는 마지노선이 이거고 특목자사고 가서도 3, 4, 5 맞으면은 답이 없다. 그래서 어제 그 학생의 결론이 뭐냐? 수능 공부하자가 결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지금 3학년 1학기까지 공부한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무 소용 없어. 걔는 교과도 안 되고 종합도 안 돼. 네. 그래서 그냥 끝나버린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다.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는 1등급 맞자. 특목자사고는 마지노선 2등급.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수능 내신체가 변화됨에 따라서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영역별 가중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 공대니까 아싸리 그냥 수능에서 수학 50점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는 문과든 이과든 수학이 40%예요. 되게 재밌으시죠? 수능에서 수학이 40%.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다 40%입니다. 그래서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 40% 줘. 과학에다가 40% 줘. 뭐 국어 10, 영어 10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에다가 50조, 외국어에다가 30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을 점점 더 강화시킬 것이고 면접을 더 강화할 거다라는 트렌드인 거고요.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이제 필수가 수시든 정시든 필수가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관리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대학에서 핵심 과목이랑 권장 과목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는 거.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는 핵심 과목을 안 들었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불합격이지. 불합격. 그리고 권장 과목을 선택. 근데 저는 이거를 되게 애들이 정중하게 표현해 준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는 필수 과목 가지고 안 들으면은 불합격 건데 이렇게 해준 건데 핵심 권장 과목이 고교 학점제잖아요. 그래서 꼭 들어야 되는 거 들어라. 네. 공대다 그러면 미적 기하 물투 그거까지 다 들어라. 그리고 의대는요 여러분 트렌드가 뭐냐면 물화생지 2까지 다 듣는 게 기본이에요. 물화생지 1도 다 듣고 2도 다 듣고 네. 기본입니다 그거. 그래서 과목 선택을 잘해야 되고 근데 선택을 했는데 1등급이 안 나오면 안 돼. 네. 선택을 첫 번째 관문은 선택을 하라. 두 번째는 1등급을 맞아라. 근데 서울에 지원하는 애들은 다 1등급이야. 숭실대도 1등급이고 서울대도 1등급이잖아요. 지금 저 체제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 원점수도 보겠죠. 대학 입장에서는 원점수도 한번 보자. 이렇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과목 선택 잘하고 1등급을 받고 1등급 중에서도 100점의 1등급이 있고 90점의 1등급이 있다면 100점의 1등급이 합격을 시킬 거니까 그래서 원점수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성적 관련해서고, 두 번째는 비교 관련해서는 일단은 창의 체험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동아리 가려고 하는 그 동아리를 가입을 해라. 그러면은 수학 동아리를 하든지 과학 동아리를 하든지 아니면 영어 동아리를 하든지 자신의 관련된 동아리를 가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율활동에서는 임원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학급 회장, 학급 부회장, 뭐 총무 뭐든지 괜찮아요. 꼭 회장 안 해도 돼. 뭐든지 하는 게 좋아.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라서 뭐든지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진로 활동에서도 나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게 되게 좋다. 그래서 창의체험 활동은 뭐가 있어요? 자율, 동아리, 진로, 봉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 활동에서는 주로 할 수 있는 게 임원 활동, 동아리 활동에서는 관련 동아리를 선택을 해라. 진로 활동에서는 자율 주제 줬을 때 맹하게 있지 말고 여러분의 관심 분야에 관련된 활동을 해라 라는 거고, 그리고 봉사활동은 대입에 반영이 안 되는데 봉사활동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학급 봉사는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의대 가고 싶다 그러면은 수학이랑 생명 동아리를, 아니 수학이랑 생명 관련해서 우리 학급에 있는 학생이 있죠.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 학생을 가르쳐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봉사활동을 외부로 가서 하는 거는 기재가 안 돼. 근데 우리 학급에서 한 거는 기재를 해줘. 자율활동에 기재를 해줄 수가 있어요. 행특에도 기재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멘티가 필요해. 자기가 멘토링 안 받고 싶다 그래도 너는 멘토링 받아야 돼. 우리 애를 위해서 너는 멘티야! 그러면서 맛있는 거를 사주셔야 돼. 요즘에 멘티 구하기가 힘들어, 그렇게. 진짜로 멘티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햄버거 사주면서 너는 멘티야! 해가지고 멘티를 시켜가지고 우리 자녀를 이렇게 높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특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과목에 다 500자씩이잖아요. 그렇죠? 한 학기에 뭐 8개, 9과목 다 들으니까 500자씩을 다 해주니까는 그거를 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수행평가 내주시면 수행평가 되게 잘하고,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 이거는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거예요. 고1, 고2, 고3 거는 반영이 안 돼요. 왜냐면은 9월에 입시이기 때문에 행특은 이제 연말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고1, 고2 행특 담임 선생님한테 저거 받는 게 되게 잘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전 이제 고교학점제 과목을 잘 선택을 하라라는 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취지는 뭐냐?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누적학점 기준에 도달하면은 졸업을 인정. 이수 운영 제도. 이거는 이제 교육적 측면인 거고, 입시적 측면에서는 뭐냐면은 대학의 학과에서 원하는 과목을 이수해라 라는 거 간단하게 얘기를 이제 드리면 그거다. 그래서 대학에서 얘기한 과목을 잘 챙겨가지고 듣자. 그리고 체계도는 이렇게 돼 있다. 2002 개정 교육과정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가 있고, 보통교과는 공통과목, 선택과목이 있고, 선택과목은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이 있다. 그리고 전문교과는 전문고통, 전공일반, 전공실무, 이거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목고. 그리고 우리 일반고는 여기서인데 우리 일반고 애들은 순수하게 요거만 들어. 여기까지만 들어. 보통 여기까지. 진로 선택을 여기까지만 듣는데 여기까지 듣는 애가 합격한다. 네, 여기까지 듣는 애가 합격한다. 왜냐? 요것만 봐도 특목고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고급 물리가 우리 3번 지역에 있겠어요? 없지.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고, 고급 물리 들은 애를 합격시켜주는 거야. 근데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열받는 거지. 쟤도 그냥 수업 듣고 나도 수업 들은 건데, 그렇잖아요. 과목을 저놈은 잘 선택해가지고 그냥, 그렇다고 제가 더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을 해줘야 된다.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왜냐면 학교에서는 고급 물리 듣는 애가 없기 때문에, 종이 자체에 주지를 않아. 네, 학교에서 주는 종이는 고급 물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순박한 애는 그 중에서만 고르는 거고, 똘똘한 애는 고급 물리가 없네. 선생님, 교육청에서 하는 과정은 있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알았지? 있어. 신청해.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잘 신경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1번고는 국어 같은 경우 필수 이수학점 8점, 수학 8. 이게 1학점에 그 1시간, 주 1시간씩 보시면 됩니다.
국어, 수학, 영어 쭉 이렇게 해가지고 필수가 84,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 90학점. 그 90학점을 잘 선택하면 된다. 여유가 되게 많다.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학교에만 있는 거 선택하면 안 된다. 네. 자,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국어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똑같이 들어요. 이거 다 듣고 고2부터 이제 이게 싹 바뀌는 거죠. 선택사항이 되게 많다. 그래서 일반고는 거의 여기서 그냥 끝장나는 거고 특목자사고는 이렇게 이제 드는 거죠. 공대 갔는데 오 얘는 미적분 2까지 들었네. 그쵸? 미적분 2까지 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수학 과제 탐구도 들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 과목을 심도 있게 좀 들어줘야 된다. 쭉 있다. 여러분한테 그 자료 다 드렸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친절하게 발표를 해놨어요. 이거 듣고 오세요라고 발표를 해놨어요. 그리고 핵심 권장 과목은 이겁니다. 권장 과목은 이겁니다. 해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이 모집 단위별로 이 발표를 해놨어요. 그래서 잘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핵심 권장 과목은 뭐예요? 안 들으면은 불합격. 네, 권장 과목은 이것도 안 들으면 불합격. 그거를 이제 그냥 정중하게 표현해 준 거죠. 인격적으로 해준 거다. 그래서 잘 됐다. 그리고 2028학년도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최근에 발표해 줬어요. 근데 이번 거는 이렇게 뭉퉁그려가지고 그냥 표현을 해줬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전에 발표한 거를 한 거, 이게 더 친절해. 최근에 발표한 거는 상당히 무성의해요. 되게 무성의해. 상당히 무성의하게 했어. 이렇게 그냥 퉁 쳐가지고 그냥 이거 가지고 이거 들으세요. 이렇게. 이기 때문에 이거고. 그리고 또 5개 대학에서 공동 연구를 했어요. 뭐 듣는 게 좋은지. 그래가지고 과별로 연세대학교 요과들은 이거 들으라고 다 얘기를 해놨어. 그래서 요거를 꼭 들어야 된다. 근데 남학생들은 이 자료가 있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는다. 이게 된다. 자료 다 거기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있는 거는요, 진짜 아주 기본만 넣은 거예요. 이 서울대도 참 그런 게, 의대 보면 생명과학 1이랑 2만 넣어놨잖아요. 이거대로 들으면 100% 불합격이에요. 물화생지 1, 2 듣고 화학이나 생물 고급 들어야 돼. 이거대로 들으면은 100% 불합격. 이렇게 들어가지고 합격한 애를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여기 올려놓은 건 최소한의 것이다. 이거는 완벽한 거 아니라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의대도 여기서 보면 자기는 정신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심리학을 넣어줘야 돼요. 통계학도 넣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머리를 써야 된다. 라는 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는 최소한의 것만 올려놨다. 그러면 나는 대입 준비 및 합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 등급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입시 설명회 할 때 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원서는 9월에 원서 접수를 하고 최대 6개 대학을 넣을 수가 있다. 일반 대학, 뭐 카이스트, 유니스트는 별도, 사관학교는 별도. 그렇지만은 4년제 일반 대학은 6개를 넣을 수 있고 전문대학교는 무제한 넣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 대학 6개, 4년제 대학 6개 하고 전문대학교를 수시 합격할 경우는 동시에 이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대학을 낮게 넣어서도 안 되고 너무 높게 넣어서도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수시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정시 원서 접수, 수능 본 이후에 원서 넣는 거는 3개를 넣을 수 있다. 가군에서 하나, 나군에서 하나, 다군에서 하나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매년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8일, 내년에는 9월 7일 해서 수시 모집,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정시 모집,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2월 말에 추가 모집이 있어요.
이때에도 막 의대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끝나고 정시 모집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한 번 기회가 더 있다. 아,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수시 추가 합격이랑 추가 모집은 다른 거야. 수시 추가 합격, 정시 추가 합격이랑 다르게 그냥 3번 뽑는 거야. 이때 한번 뽑고, 이때 한번 뽑고, 근데 여기 다 떨어진 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때 한번 더 예, 뽑아주는 거야. 근데 여기에 합격한 애는 여기 못 넣어요. 정시 합격한 애도 여기 못 넣어. 예, 다 떨어진 애만 넣을 수 있어. 근데 뭐 의대도 나오고 막 나옵니다. 예.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애가 다 떨어져가지고 재종반 가 있는데 여기 추가 모집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얘들아 안녕 하고 아니 어디 있어. 그러니까 기회가 더 있다라는 거.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대학에 이제 학생을 어떻게 뽑냐면요. 건대 같은 경우 교과 전형으로 441명, 종합 전형으로 930명, 논술로 311명, 수능으로 1288명 이렇게 뽑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관심 있는 대학 뭘 준비해야겠어요? 그렇죠? 요거 아니면은 요거. 네, 근데 요거는 내년까지 유효하다. 네, 내년까지. 내후년부터는 아마 이 숫자랑 이 숫자가 바뀔 수도 있어요. 수능으로 모집하는 거는 줄이. 수능에서도 학생부 가지고 오고 면접도 보자. 이런 식으로 할 거라서 일단은 우리 고1 이하 분들은 무조건 이거를 가야 된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준비해야 된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예요, 언니? 성적과 학교생활 기록부 관리, 기록의 전쟁이 되는 것이다.